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이번에 금통위가 열렸고 금리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는 5개월 연속 동결인 상태예요. 이번 금리 결정에 따른 한국은행의 입장 측을 보면은 통화정책 방향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준금리는 3.5%로 동결하고 물가 수준은 2%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8월부터는 상승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3.4%까지 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고 국내는 가계부채 흐름을 매우 유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부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된 상태이다. 추가로 주택가격 수도권의 상승폭은 확대되었고 지방의 하락폭은 축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관련 대출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추고 있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에 따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에 따라서 긴축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단하여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결정의 배경을 가계부채와 경기 불안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딱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수의 분들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거고 앞으로도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한은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10년처럼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가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이르고 무엇보다 가계대출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대출은 GDP 대비 105%를 보이고 있어요. 주요국 중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측정한 가계대출은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값인데 만약 여기다 전세대출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한국의 가계대출은 GDP 대비 156%가 되어 압도적인 1위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 80%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요. 실제로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에 따라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금통위는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대출 부문의 문제는요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을 쓴 작가 중에 한 분은 한국의 주택시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약 23%에 달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비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계대출 증감률은 금융위기 전에 미국의 가계대출 증감률을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창용 총재는 취임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정부가 한은과의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에 따라 한 기사에 따르면은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을 나름 존중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 발언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이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창용 총재는 이런 말도 했는데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한국은행은 충분히 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정부의 뜻과 다르게 독단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긴축과 같은 발걸음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2.3%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뿐이지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은 매우 높은 상태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의 물가 수준도 매우 높은데 정부는 자꾸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니까 여기에 한국은행은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고 정부는 경기가 죽어가는데 긴축을 이어가는 하느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은 명백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만약 정부가 하는과 발걸음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한국은행은요 충분히 독단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 마지막 카드가 통화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통화정책은요 금리 인상을 뜻했어요. 물론 금리 인상은 마지막 카드라는 점이긴 한데 아직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진 않았으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이 9월 달에 있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에요. 이때 약 12조 원 가량의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증권에는 이자하고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국은행은 9월 중에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약 12조 원 가량의 통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인 거예요. 가계대출 문제를 낮출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통화증권의 발행이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정책을 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금통위원 6명이 모두 최종금리 3.75%까지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포인트 차이가 나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충분히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정말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벌써 갖기에는 너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준비해둔 상태예요. 즉 부채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거란 거죠. 그리고 사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채를 터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1980년도 일본의 버블 붕괴는 부채 때문이고 1997년도 IMF 외환위기도 부채 때문이에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채 때문입니다. 빚에는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빚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대가를 방어할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용 혹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